안녕하십니까. 전기차에 거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네, 간만에 영상을 찍는데 정말 간만에 또 테슬라 아닌 다른 전기차 소식을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건 사실 소식이라기보다 읽어드리는 거죠. 정말 전기차에 거주는 남자답게 전기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폴스타2가 한국에 공개가 됐죠. 네, 폴스타 매장 가면 위장막을 이렇게 쌓아놓고 공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그 전에도 좀 인증용이든지 뭔가 테스트용으로 돌아다니는 폴스타2가 이미 한국에서도 포착이 많이 됐었고 이 차가 2020년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디자인은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가렸어야 됐나 싶은데 그래도 뭐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뭐 저같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냐 뭐 폴스타2 어떻게 생겼나 알지 일반인 분들이 뭐 이렇게까지 막 찾아보시는 경우는 막 많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었는데 1월 18일 오늘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가격도 같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은 가격부터 보면은 5,49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보조금을 100% 받게 해줄게 라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게 되죠. 다만 이제 싱글 모터 기준이고요. 롱레인지의 듀얼 모터로 가지게 되면은 와 300만원 추가되는데 이러면은 보조금을 반타작만 받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하나의 옵션이기는 하지만 주행가는 거리와 출력과 연관이 있는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이 옵션을 넣은 기본의 가격이 바로 이제 출고가로 그렇게 확정이 지어져요. 그러면은 이거는 5,490에다가 300만원 더하는 거니까 5,500만원을 훌쩍 넘게 되는 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이 반타작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와, 이 전익남이 전기차 시대에서 듀얼보다는 아주 그냥 뭐 내연차랑은 다르네 어쩌네 좋네 이렇게 말을 했었으니까 당연히 듀얼 모터를 선택해야지 하기에는 가격 차이가 일단 이게 300만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300만원 플러스 보조금 반타작 하면 한 800만원짜리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럴만한 가치가 있으면은 제가 뭐 추천을 드릴 것 같은데 그럴만한 가치가 그렇게 막 솔직히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싱글 모터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행 가는 거리 인증 기준으로 417km를 가요. 근데 듀얼 모터 가게 되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80km 가까이가 그냥 확 줄어버립니다. 이건 좀 많이 크죠. 원래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은 EV6 같은 경우는 이 싱글 모터랑 듀얼 모터 차이가 한 30km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폴스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출력 자체는 좀 많이 달라요. 얘는 제로백이 7.4초, 이 듀얼 모터는 4.7초라서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이 제로백 3초 가까이 차이 나는 거는. 하지만 굳이 4.7초 제로백에 이 정도 주행 가는 거리의 차를 보조금 반타작까지 받으면서까지 사야 된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좀 말리고 싶습니다. 이미 듀얼 모터로도 이렇게 가는 차가 있고 오늘 좀 테슬라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이미 뛰어나네 하려고 얘 보면 듀얼 모터에 심지어 이제 스탬플 후륜구동 모델은 배터리 60kW씩 달았는데 408 네네 여러분들 차를 선택할 때 이 숫자만 보고 차를 사지는 않죠. 그랬으면은 모든 전기차가 테슬라여야지. 사람들이 판단하는 차를 사는 기준은요 각 개인마다 다른 거니까요. 저라면은 이거를 사겠지만 이 둘 중 하나를 사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야 테슬라 야 마감 그런 차를 어떻게 사냐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폴스타를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싱글 모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듀얼 모터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강하게 말씀 안 드리는데 얘는 그렇게 추천을 드릴 만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폴스타2를 사실 거면은 이 싱글 모터 롱레인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펙을 보면은 뭐 이런 출력이나 이런 건 다 말씀을 드렸고 이 전장 전고 전폭 휠베이스 보면은 전형적인 모델 3의 사이즈랑 비슷합니다. 물론 휠베이스는 모델 3가 살짝 좀 길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사이즈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이 정도 급의 차량의 전기차들이 없죠. 네, 없습니다. 뭐 EV6나 아이오닉 5는 이 모델 3보다는 살짝 좀 크고 이제 모델 Y보다 살짝 작은 좀 CUV 형태의 그런 차 사이즈죠. 그렇다고 아우디 Q4 e-tron이 나오면은 또 비교가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얘는 좀 작은 준형 SUV죠. 준형.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세단형 전기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i4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딱히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훌륭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 구성 보면은 그래도 좀 어지간하면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긴급 출동 서비스 이건 사실 우리나라는 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커넥트 서비스는 뭐 테슬라는 커넥티비티를 구독하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조절할 수 있고, 이건 좀 현대 쪽에 가깝죠. 현대기아 차들이 이런 핸드폰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커넥티비티 서비스가 출고하고 4년 5년 이렇게 공짜로 제공해주고 그 이후로 돈을 받는 시스템인데, 폴스타가 이거는 현대기아를 좀 따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증이 5년에 10만 킬로입니다.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는 4년에 8만 킬로인데 그거보다 살짝 좀 보증이 길어요. 그리고 기본 옵션 보면은 그래도 어지간한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스탠다드 크루즈 컨트롤, 이거 어댑티브는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속도만 좀 유지해주는 그런 컨트롤이죠. 어댑티브 따로 있습니다. 뒤에 옵션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전부 다 뭐 LED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기본 옵션이 엠보싱 직물 시트, 이게 좀 약간 좀 에러인데, 다만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거 깡통을 5490으로 맞춰야 이 보조금을 100% 받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좀 내놓은 그런 옵션이 아닌가, 그런 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폴스타 디지털 키 앱, 커넥트, OTA, OS가 안드로이드 OS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좀 중요시하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이 자율주행 시스템과 그리고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전자제품 틱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현대기아에서도 약간 좀 아쉬웠던 것들, 그리고 BMW, 벤츠가 굉장히 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내놓긴 하는데 진짜 전동화만 시켜놓은 거란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기름통을 없애고 엔진을 빼고 그 자리에 배터리, 모터 달고 전용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놓는 거지,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뭐 OTA, 뭐 전자제품 틱한 그런 기술력이 들어가는 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기존의 내연차보다는 테슬라 쪽에 가깝죠. 그렇게 보이는 게 일단 안드로이드 OS 시스템을 이 차량에 탑재를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안드로이드 OS 시스템은 다른 차량들도 이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들 선택을 하지 않았죠. 왜냐면은 이제 이 차량의 OS를 이 구글에다가 아예 그냥 맡겨버리는 거니까 개발 투자를 좀 덜 해도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구글이 되려 우리에게 갑질할 수 있는, 우리가 되려 을이 될 수 있고, 안드로이드 OS 시스템을 제공하는 구글이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벤츠란지 이런 데서도 이 안드로이드 OS 시스템을 채용하는 걸 고민했다가 다 취소하고 각자 독자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폴스타는 그냥 과감하게 안드로이드 OS 시스템을 탑재를 했죠. 그로 인해서 되게 안에가 T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들도 T맵이 탑재되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어플이라든지 이런 게 막 T맵이 된 건 아니에요. 기존에 뭐 지도 데이터는 또 구글 거 쓰고 이런 로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T맵을 쓴다는 거죠. 다만 폴스타2는 진짜 그냥 T맵이 들어갑니다. 그냥 안드로이드 앱이 들어간 것 마냥.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폴스타 디지털 키, 그리고 폴스타 앱 같은 것도 아주 훌륭하죠. 디지털 키 같은 경우는 테슬라처럼 핸드폰을 그냥 들고 가면은 가까이 가서 문을 열려고 하면은 그냥 문이 딱 열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 폴스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OTA로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OTA 먼저 말씀드렸네. OTA가 아주 훌륭한 OTA가 들어갔습니다. 아마 테슬라 다음으로 OTA를 잘하는 회사 중 하나가 바로 폴스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GV60도 OTA가 들어갔지만 아직 뭔가 가시적인 그런 업데이트 같은 게 지금 들어가 있지 않죠. 테슬라는 뭐 OTA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거의 뭐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럼 폴스타는 어느 정도냐면요, 의외로 OTA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OTA가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회사들 중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OTA를 하는 회사들이 테슬라 말고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폴스타는 그래도 좀 괜찮게 좀 따라하고 있다. 타이칸도 OTA가 된다고 하지만 어지간한 업데이트는 다 그냥 센터 와가지고 하라고 하죠. 근데 폴스타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OTA가 됐습니다. OTA가 어떻게 됐냐, 제가 리스트를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리스트 다 나와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인데 뭐 이런 것들까지 돼요. 그러니까 뭐 차징 타이머라든지, 그리고 이런 공조 시스템 관련된 것, 그리고 배터리 컨디셔닝.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배터리 컨디셔닝은 이 충전기에 꼽았을 때 배터리 컨디셔닝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충전기에 도착하기 전까지 배터리 컨디셔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꽂았을 때 충전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업데이트들. 그리고
이런 차선 유지 보조 이런 것들도 다 개선을 했다는 거죠. OTA를 통해서. OTA 리스트 보면은 꽤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폴스타 OTA를 폄하할 필요가 없죠. 폄하한 게 아니라 테슬라 다음 수준 아닌가 할 정도로 OTA 쪽에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미 하드웨어도 이미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넘사로 만들어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폴스타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OTA까지 꾸준히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안전지원 시스템, 뭐 볼보 산하 브랜드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리가 없겠죠. 참고로 폴스타 지분 49.5%가 볼보고 나머지가 지리자동차인데 볼보의 지분의 100%는 지리자동차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자본 거의 100% 가까운 브랜드기는 한데 그래도 뭐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웨덴에서 꾸준히 한다고 하고 또 생각해보면은 중국의 이 전기차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도 무시할 게 그렇게 못 되거든요. 물론 중국의 뛰어난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전기차 기술 이런 게 폴스타에 적용이 됐는지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그러기엔 좀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약간 좀 아쉽죠. 하지만 그래도 뭐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을 안 하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볼보가 지리자동차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볼보 내연차들이 막 갑자기 막 잘 부서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믿을 만한 그런 브랜드 파워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좀 사소한 것들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외장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와, 색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저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폴스타 스펙만 보고서는 이거 살 바에 모델 3 스텐 사지. 왜냐면은 모델 3 스텐풀 이 RW죠. 얘는 배터리 60kWh 탑재하고도 주행 가는 거리가 400을 넘겨 버렸으니까 아무리 봐도 얘가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람들이 뭐 다들 다 저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선택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 보면은 이거는 사실 좀 호불호가 없는 디자인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건 약간 좀 뭔가 XM3 느낌이 나는데 앞모습은 진짜 토르의 망치 그대로 들어가고 블랙 그냥 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리자동차인가? 죄송합니다. 근데 디자인은 이거는 iX 같은 경우는 좀 호불호 디자인이죠. BMW iX 같은 경우. 근데 폴스타 디자인은 한 열이면 9 정도는 괜찮다라고 평할 만한 그런 디자인 같아요. 미드나잇 진짜 예쁘네. 진짜 예쁘네요 보니까. 이 정도 이쁜지 몰랐는데 진짜 예쁘네. 폴스타에 빠진 이유를 알겠네 사람들이. 이거 좀 고민하다가 보이드 살 것 같아요. 같으면 보이드 포스가 그냥 진짜 아무튼 훌륭한 차입니다. 디자인 멋있고 일단 색상 선택에 돈이 안 되는 거. 테슬라는 색상 선택하는데 다 돈이 들죠. 그리고 5490 맞추려다 보니까 엠보싱 직물 시트를 기본으로 놨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폴스타를 사시려는 거 기아 EV6나 아이오닉 5를 포기하고 폴스타를 사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일단 수입차다.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다. 이게 사실 좀 큰 이유잖아요. 근데 거기에 직물 시트가 들어가면은 안 되죠. 이거 무조건 넣어줘야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객님 이 위브테크 시트 이게 사실상 완전 가죽은 아닌데 가죽 느낌 나는 그런 시트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비건 레더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프리미엄급 브랜드에 들어가는 그런 시트. 이거 넣으려면 고객님 파일럿 옵션과 플러스 옵션을 같이 넣어주셔야 이거를 쓸 수 있어요. 이거 안 넣으시면은 여러분 엠보싱만 쓰셔야 됩니다. 시트만 못 바꿔요. 이런 거 보면은 사실상 폴스타가 깡통 사지 마세요. 깡통 얼마 안 들어올 거예요. 옵션 넣으시고 이거 사세요. 좀 강제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럿과 플러스 옵션이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다음 게 나올 것 같은데 파일럿 옵션 이거는 무조건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어지간한 반자율주행 시스템과 안전 보조 시스템 추가되는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뭐 픽셀 LED 라이드 시퀀스 전방안개 등 이런 거 추가되는 거 360 카메라 이런 거 추가되는 거는 뭐 이것만 가지고 350 넣기는 좀 그렇지 하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 그러니까 파일럿 어시스턴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지원 시스템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로 따지면은 오토파일럿을 옵션으로 그냥 빼놓은 거예요.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그냥 다 기본이죠. 근데 얘는 오토파일럿을 그냥 빼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보의 반자율주행 성능은 좀 준수한 편입니다. 제가 해외 영상도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그래도 꿀릴 만한 그런 성능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계속 업데이트를 테슬라처럼 조금씩 해주고 있다는 거. 물론 테슬라처럼 막 얼마나 막 이렇게 막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개선해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거. 이건 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운전자 경고 시스템인데 이거는 좀 볼보답지 않게 옵션으로 빼놨네요. 하지만 이거를 안 넣을 수는 없는 옵션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넣으셔야죠. 이거는 뭐 가성비를 제가 따지는 사람이지만 파일럿 옵션은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진짜 이거 없으면요 어댑티브도 아니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 그냥 속도 유지만 되는 그냥 그거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만 쓰시고 차를 타시지 않을 거잖아요. 파일럿 옵션은 무조건 추가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시트 그 피건가죽 비슷한 이거 엠보싱 말고 이 위브테크 넣으려면은 무조건 이거 플러스 옵션도 추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나와 있네. 이 플러스 옵션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테슬라는 또 공짜죠. 이런 것도 옵션으로 뺐고요. 그리고 뭐가 들었냐?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볼보 의외로 여러분들 그 볼보 브랜드 음질 좋은 거 아시죠? 이 사운드 시스템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S605 제가 옛날에 한번 들어봤는데 이 옵션 들어간 걸 아주 그냥 진짜 뭐 엄청 훌륭해요. 프리미엄 사운드 이거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트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450만 원 안에 이 위브테크 시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열선 추가되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 이런 거 더 들어가고 뭐 기타 뭐 일루미네이션 스마트폰 충전기 이런 건 의미가 없지만 이 프리미엄 사운드 글라스 루프 시트 이거 뒷좌석 열선 이런 것만 가지고 해도 좀 값어치가 약간 좀 비싼 감이 없잖아 했어요. 파일럿 옵션은 그 값어치 충분히 하고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플러스는 약간 좀 강제해서 좀 어쩔 수 없이 넣는 그런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프리미엄 브랜드 말씀드리지만은 국산차 대신에 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필수 옵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옵션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일럿 옵션과 플러스 옵션 이렇게 두 개를 넣으시면 되시고 여기 있는 뭐 나파가지고 이거 들어가면 좋긴 하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넣어야 되나 약간 좀 싶습니다. 이거는 굳이? 물론 여기에 통풍이 들어가는 약간 좀 뼈아픈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도 똑같이 통풍은 아닌 거고 아무튼 저라면은 플러스와 파일럿을 포함한 그런 싱글 모터 차를 주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출고가가 이제 800만 원이니까 이제 6,290만 원에 이 차량을 사시게 되는 건데 서울 기준으로 보조금 받고 하면은 한 5,200, 5,300 이제 여기다 취득세 하면은 한 5,000 중반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어째 갈수록 비싸지네요. 제가 2020년에 모델 3 롱레인지를 인천 기준으로 4,800만 원에 출고 받았고 막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준 것 같은데 그거보다 비싼 차인데 약간 좀 아쉬운 그런 것들이 있죠. 이래서 전기차는 빨리 사고 빨리 타고 다니는 게 승자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타 할 것 없는 그냥 뭐 자동차 위주로 다루시는 분들 그분과 뭐 차이가 없겠죠. 뭐 사실 뭐 제가 뭐 다 말씀드려가지고 뭐 더 할 말은 없지만 OTA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 여기에 좀 더 말씀드릴 거 뭐 충전 관련된 이런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려야겠죠. 당연히 DC 콤보 어댑터를 장착하고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 깔려있는 완소 급소 심지어 EPT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좀 걱정하셔야 될 거 감수는 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 폴스타2는 국내에 이제서야 런칭하는 차예요. 네, 물론 테스트 차량들이 국내에 있는 다른 충전 사업자들과 궁합 테스트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야 DC 콤보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정해진 프로토콜 아니냐 프로토콜 정해지면은 당연히 충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쉽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량과 충전기 사이의 궁합이 엄연히 존재해요. 테슬라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 네,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별의별 전기차 사이트를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이트론도 그렇고요. 타이칸도 그렇고 르노조에도 그렇고 뭐 DS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전기차들이 충전 오류, 충전 에러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심지어 국산들도 많이 겪어요. 그만큼 프로토콜만 똑같지 프로토콜 똑같다고 해서 이런 충전 이런 궁합이 좋다, 잘 맞는다 이거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인즉슨 폴스타는 당분간 잘 되면 좋은 겁니다. 잘 되는 게 좋겠지만 뭔가 DC 콤보 충전 궁합이 좀 안 맞을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이런 궁합 테스트, 이런 개선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충전 속도죠. 충전 속도가 굉장히 또 중요한 항목이죠. 근데 이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 이 EGMP 플랫폼을 사용한 차량들처럼 800V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테슬라처럼 400V 시스템을 씁니다. 그러면은 테슬라처럼 250kW 띄우냐는 아닙니다. 아쉽게도 폴스타2의 최고 충전 속도는 150kW예요. 150kW. 그냥 나와 있는 스펙이 150kW. 그 이상으로 안 올라갑니다. 물론 152 이 정도 뜨긴 하지만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400V를 쓰지만 전류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쏴주기 때문에 250kW를 넘나드는 어마어마한 속도를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폴스타를 타시는 분들은 약간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충전 속도는 이거보다 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EV6보다 좀 다소 좀 느릴 거다. 150kW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150kW도 OTL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스펙이 150kW였는데 이 폴스타 처음 출시됐을 때 좀 이슈가 사람들이 아무리 꽂아도 100kW를 못 넘는다는 거였거든요.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50kW가 피크라고 하지만 100kW를 넘는 적이 없다. 하지만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 여기 OTA 된 리스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충전 속도, 충전 로직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보였냐? 여기는 제가 자주 참고하는 비오른 이미저 조회 하나 놓고 가시고, 이게 폴스타 퍼포먼스 차량이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업데이트하고 나서 충전 속도가 증가했다 해서 153kW를 찍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빠른 속도기는 하지만 요새 잘 나오는 차들이 다 200kW를 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막 내세울 만한 그런 스펙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코나라든지 니로 EV 이런 차량들보다는 확실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좀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렸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제 선택은 당연히 테슬라인데 테슬라를 꼭 사기 싫어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계속 막 테슬라 좋아요, 테슬라 사세요, 제가 그렇게 막 강요할 필요도 없고, 제가 테슬라 영맨도 아니고 그로부터 얻는 창고 받는 것도 없고 테슬라가 아닌 차들 중에 기아 EV6와 폴스타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에게 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무엇이 있느냐 말씀드리면은, 뭔가 가성비, 그리고 차는 옵션이 훌륭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비스 센터가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아 EV6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스펙도 이미 훨씬 훌륭한데, 훨씬이죠. 이 정도면 훨씬 훌륭한 차고, 옵션 가성비도 뛰어난 차가 바로 EV6입니다. 그리고 널려있는 정비 사업소. 근데 전기차는 어차피 정비하려면은 이런 센터를 가야 돼가지고 어차피 또 오래 걸리기도 해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품 공수에 있어서는 현대기아 쪽이 훨씬 압도적이에요. 볼보가 이 센터가 막 전국에 30개가 있네 어쩌네 하더라도 이 전기차를 고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는 현대기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부품 수급에 있어서는 현대기아와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이것도 중국에서 다 가져와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비 편의성은 분명히 현대기아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BMW 3 시리즈 대신 그랜저를 사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가성비가 있고 이런 거를 더 중요시하면은 이렇게 국산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되시고, 아니다, 나는 이 브랜드가 좀 더 중요하다, 희소한 차를 좀 몰고 다니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디자인이 바람, 야 끝내주지 않냐, 이 호불호 없을 디자인, 야 이거만 보면은 설레는 디자인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폴스타, 그 중에서도 롱레인지 싱글 모터, 네, 듀얼 모터는 진짜 좀 말리고 싶습니다. 싱글 모터 옵션 이렇게 두 가지 넣어가지고 사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개, 뭔가 좀 애매하다, 현대기아 EV6도 애매하고 폴스타도 애매해 하시는 분들, 네,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돈 더 내시면 아주 좋은 선택지. 설날에 5,500 아래로 좀 내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이것도 예약하고 좀 기도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이거는 제 희망이로. 네, 아무튼 간에 오늘은 이 볼보의 어떻게 보면 고성능 브랜드로 출발해서 이렇게 전기차 브랜드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폴스타2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좀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되도록 이 다른 내연차 위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이런 리뷰어 분들보다 좀 더 한 가지 더 앞서서 OTA라든지 충전 속도,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그 닉값 할 수 있도록 이런 전기차들이 많이 출시가 될 거니까 이런 전기차들이 나오면은 좀 읽어드릴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이었습니다.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